안녕하십니까. 신의 스토랑 지배인 서사멜입니다. 네, 주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영화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곡성! 곡성입니다. 와, 드디어! 자, 가장 오늘은 좋아하시는 2016년도 작품 나홍진 감독님의 곡성입니다. 우리 주민찬 배우의 최애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최애 작품. 출연하신 거예요? 아니요, 너무 좋아해서요. 이 시청자로서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영화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처음 봤던 영화였어요. 이런 영화는 어떤 영화인데요? 이게 뭔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오컬트? 뭔가 보통 오컬트 하면 서양 장르에서 특화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동양의 어떤 약간 뭐 종교라고 하면 종교인가? 그거랑 서양의 무언가를 혼종했던 기존에 못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무속과도 썼고.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 흔히 오컬트 하면 서양에서 특히 이제 뭐 보통 사제들 나오는 위주로 약간 나오는 검은 사제들 약간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의 영화인데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고른 것도 주민찬 배우가 얘기했던 것도 있고 맞아요. 또 우리가 다뤘던 영화들 중에 장르적으로 뭐 이런 장르를 한 번도 안 다뤘잖아요. 없죠. 네, 네. 그래서 그랬나? 이제 이번에는 한번 곡성으로 한번 가보자. 사실 곡성. 이 영화가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그죠? 2016년도 작이니까 한 7년 정도 된 영화인데, 사실 그 당시에 좀뭐 의외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680만 명, 700만 가까이 됐죠. 거의 네. 700만 이 영화도 되고. 깐네 영화제 초청작 아니었었나요? 경쟁작은 그 얘기 아니었지 않았나? 네. 맞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는 여러분들 좀 오래돼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뭐 OTT라든가 다 여러 번 소개됐긴 한데 상당히 뭐 재미도 있고 뭐 이거 호불호야 물론 있겠지만 또 이런 종류 영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전반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개봉됐을 때나 그때쯤에 봤던 거는 재밌었는데 사실 이번에 다시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요? 저도요. 예전에 제가 새벽에 보다가 껐잖아요. 아. 새벽에 보다가 끄고 그 다음날 다시 봤다는 아니 거예요. 근데 원래 보통은 좀 반대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 너무 무서웠는데 한 번 아니까 이제 좀 덜 무섭고 근데 그러죠. 희한하게 근데 저는 안 내용을 그랬어요. 아는데도 무서웠어요. 너무 신기하다. 난 다시 보니까 이렇게 재밌었어 그러면서 난 그때 좀 봤었는데. 무섭게 재밌었는데 이번에 정말 재밌게 어. 봤거든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는 뭐 이렇게 나홍진 감독님이 보니까 뭐 추격자 황해 이후에 이제 그런 디테일이 사실 이 영화에도 우리가 이걸 뭐라 해요? 호러, 스릴러, 오컬트 뭐 여러 가지로 카테고리는 호러인데 맞죠? 네. 그 안에 오컬트. 정의할 수 있겠는데 네. 근데 뭐 제작 후 과정이나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말 한 씬을 한 3일씩 맞아요. 왜냐면 뭐 비씬이 이런 게 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사주차를 쓰는데 그래도 하늘은 흐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흐린 날을 기다리거나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뭐죠? 일본인 외지인이라고 네. 나오는 거기 산중에 있는 그 집에 올라가서 흐리고 또는 비가 와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아래에서 찍고 다른 돌아가고. 촬영하다가 비 온다 흐리다 하면 다시 올라가서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찍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맞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홍진 감독님 최초로 물론 새 작품이지만 제일 유연성 있게 움직였대요. 원래는 콘티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으신데 처음으로 촬영 감독님 현장에서 바꿔보자라고 해서 그냥 동선도 하나도 안 짜놓고 배우들한테 어떻게 움직이면 여기서 인물이 그럼 배우한테 다 맡겨주신 거의 다 건가요? 맡겼대요. 그리고서 거기서 조합만 좀 하고 너무 이제 빛이 안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면 그런 것만 기다리고. 테크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거의.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씬을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면 씬을 뭐 테이크를 몇 번 가고 뭐 막말로 10번도 가고 뭐 이런 경우야 있지만 씬을 가다가 스톱하고 다른 장소에 움직여서 그 정도로. 다른 씬을 찍다가 네. 또 그럼 흐려진다 감정이 좀 비온다 살짝 튈 수도 있는데. 하면은 또 다시 그곳으로 가서 이제 그 분위기를 맞춰서 찍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서 비가 핵심이었다고 비가 하더라고요. 날씨가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지고. 네. 왜냐면 그 아시잖아요. 해질녘 30분 찍다가 30분 모자라니까 30분 그 씬만 한 3일에 걸쳐서 찍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찍은 네, 작품이네요. 고생을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신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네, 또 뭐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뭐 살짝 뭐 이제 그런 뭐 비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갔더니 앉았는데 뭐 이제 마른 땅이고 약간 네. 그런 거는 있더라고 보니까.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의 자연광으로 했대요. 거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 그래서 와. 맞아 되게 어두운 근데 장면들이 좀 많았죠. 많았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려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 조명 뭐 빛으로 약간 음. 어둡게 한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게 조명을 썼다 안 썼다 맞아. 아는데 사실상 뭐 이렇게 골방씬 같은 거 보면 약간 어둡고 난 그런 너무 느낌이. 어두워서 내가 핸드폰이 잘못됐나 화면이 잘못된 계속 밝게 올리거나 불을 그러면서 꺼야만 왔었어. 좀 보이더라고요. 어두운 맞아. 장면은. 네, 맞아요. 그 아무튼 오묘하게 뭐 재미있고 무섭고 뭐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런 장면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 이 영화는 뭐 좀 오래되기도 했고 워낙 많이 아시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단 까놓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굳이 네. 뭐 우리가 스포 때문에 막 이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그리고 요즘에 많이 될 것 그런 같은데. 얘기들이 스포가 민감하게 화제되는데 그걸 좀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기까지 안 봤으면 안 볼 의향이 대부분이다라고 그 정도는 생각하고 하는 거나 거예요. 볼 사람은 다 봤거나. 그렇죠, 그렇죠. 6년 7년이 지났는데 안 봤으면 그때 스포일러로 뭐라 그러는 건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뭐 사실 굉장히 초자연적인 느낌의 뭐 우리 약간 한계를 떠난 초월적인 느낌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이제 그렇게 돼서 사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포인트를 놓고 얘기해도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다 같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고 나서도 도대체 이 발병의 원인이 뭐지?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그런 얘기하면 아까 우리 촬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은 배우랑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다들 서로 퀘스천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런 느낌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살인 사건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혜성 배우는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보고 나서도 딱 있어요? 근데 마귀잖아요. 악마잖아요. 악마 마귀가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해하고 싶고. 그러니까 악마 마귀가 씌워서? 아니 그 사람이 그 외지인. 외지인이 씌이는 거 아니에요? 외지인이 악마 마귀를 막 갖다가 풀어가지고. 얹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럼 버섯은 아닐 것 같아요? 버섯? 난 버섯은 그냥 지나간 얘기로 생각했지. 그러니까 버섯 지나간 때문에 얘기로 그 피부병 아니, 물론 걸렸다고 생각 안 했어. 지나간 얘기로 나오는데 어.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거 치고는 수차례에 걸쳐서 그 얘기가 나오고 버섯. 그리고 중간에 뭐 제가 갑자기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TV 무슨 판매하는 약간 지금식으로 하면 홈쇼핑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무슨 버섯으로 만든 무슨 제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르게 버섯 생각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그 뭐 피부병에 걸려서 죽었다 기사는 나왔었는데 그냥 오보라고 난 그 영화상에서 오보라고 나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본 거로는 우리가 뭐 제가 느낀 거로는 자 일본에서 그런 마귀를 섬기는 그러니까 악마를 섬기는 사람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좀 외지인 곡성으로 가서 그것도 산중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있기 힘든 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악마를 숭배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귀를 이 마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려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로 발병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른 생각들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영화가 처음에 나오고 나서 수많은 진짜 해석 영상이 근 거의 한 반년 정도를 막 계속 다른 걸로. 네,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거를 뭐 일정 부분은 봤던 것들도 있고 그냥 제 느낌대로 생각했던 것들도 있는데 이거를 캐물으면서 가는 영화일 수도 그렇게 재미있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정말 이건 저는 오로지 느끼면서 봤거든요. 이 무서움, 정체 모를 무서움 같은 거에 대한 느낌. 그래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후반부나 이런 거에 일정 부분 계속 성경 구절 같은 거 차용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명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뭐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리고 품지 말아야 될 뭐 의심을 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것이 씨앗이
펼쳐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네가 받는 거지 막 얘는 왜 당했는지 모르잖아요. 끝까지 답답하고 마지막 새벽 동틀 무렵까지도 막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호소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는 인간의 입장인 것 같고 초월적인 부분에서의 그 세계에서의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각자 추측하기 나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딱 이래 라는 느낌은 아니고 각자 느끼는 바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그럼 혜성 배우는 그 현상이 어떻게 발생됐다고 생각해요? 피부병?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곡성에서 선배님 지금 귀신 들렸는데 아니 나는 마귀 씨인 거예요 지금? 외진 씨였는데요. 그 민찬 씨 네.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굳이 찾자면 그러니까 무심함? 사람에 대한 무심함? 이게 그 2014년도죠.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유고 완전 직후는 아니었었지만 근데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붕괴하고 있었을 때였고 근데 그 붕괴했었던 원인이 무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일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영화상에서 박도원 그 선배님이 역할이 그 살인이 났고 살인 사건이 났는데도 그냥 장모님 밥 먹고 가라니까 밥 먹고 내일 아니듯이 무심하게 가잖아요. 근데 그 무명이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무심한 것도 네 죄다. 뭐 난 그 생각이 있었어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벌을 내린 건가? 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너희들 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있는 거다. 내일이 아니다고 큰 사건이 있거나 뭐 피해자가 있는데도 내일 아니니까 내 가족 일이 아니니까 무심 없다 뭐 그런 거 좀 그쪽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이게 창작자가 물론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 영화를 세상에 내보내는 순간 창작자가 전부 자기 영화는 아닐 건데 그럼에도 이 창작하신 분 자체가 자신 자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몰라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으로 뉘앙스로 이야기해 준 거 보면 모르는 건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이 만든 사람조차도 자기도 의문이 가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 게 의구심이 가득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시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 원인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이 영화를 제대로 못 즐기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원래 정체를 모를 때 너무 무섭잖아요. 이유를 알면 대비라도 하다가 당할 수 있는데 이건 뭐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야를 모를 때 막연한 불안함이 있으니까요. 그걸 관객이 고스란히 느낀 작품 같아요. 예은 배우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도 영화 보면서는 뭐가 원인일까를 영화를 보면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영화가 다 끝나니까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별이 그 뭐 단어가 원인이 나와. 뭐든 이게 원인이 뭐든 누가 잘못했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선 일은 그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강력한 그 씬이 있잖아요. 동굴 속에서 막 아쿠마다. 되게 소심하게. 마지막까지 보이는 대로 스포와의 함께 그 그러니까 고민을 보이는 했구나. 대로 이제 믿는 대로 보이고 하는 거에서 그냥 각자 개개인이 관객이 보는 거대로 그냥 그 영화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영화가 끝나니까 그러니까요. 온갖 추측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선 재밌게 봤다. 그리고 이러고. 누가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논쟁도 많았잖아요. 뭐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선한 사실 그 의미도 뭐 따지고 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관객들이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정해놓고 감독님 스스로도 그렇게 보길 원치 않는 느낌이랄까. 얘가 나쁘고 알고 너무 보니 얘가 나뉜 정체고 걸로. 얘네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대들이 느끼는 게 맞다. 라는 의문을 제기할 뿐. 영화가 좀 헷갈려.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지고 봤는지가 궁금했고 아까 예은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보면서 뭐 끝나기 전에는 그래도 뭐가 나오겠지. 예를 들면 그 외지인이 내가 너희들의 마귀를 지었어 뭐 이렇게라도 나오나 그랬는데 이제 끝까지 안 나오길래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니면 중간에 다른 뭐 이게 중간에 의심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제 그 무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미친년 그 친구가 뭘 했나라는 생각도 한 순간은 들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길래
그쵸. 맞아요. 우리 이건 혜성 저는- 배우 좀 뭔가 씌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보시면서 이게 이건가 무슨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해석을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 찾아보면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황정민 선배님이 했던 그 무당 역할이랑 외지인이 같은 편이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죠. 물리적으로 사실상 맨 추측은 이제 삭제 장면이 그런 장면이 있었어가지고 더 이제 왜냐면 둘이 만나서 결국에 가는 게 원래 엔딩이었다. 그리고 실제 그거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재. 부분이 맞아요. 편집됐기 때문에 네, 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굳이 아니니까. 무명 역할은 천사 뭐 수호신 수호신 뭐 이렇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진짜 그렇게 해석을 봤는데도 사실 좀 이해 안. 수호신이면 좀 왜 좀 지켜주지 왜 못 지켜줬나 싶은 근데 생각.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인 게 실제로 그게 화두긴 했대요 감독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착한 사람이 피해보고 안 좋은 사람이 승승장구하는데 왜 방관하십니까? 신이요.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래 절대자가 있다면 왜 방관하십니까라는 질문 같은 거에서 착안한 것도 있고 실제로 무명이 좀 약간 나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방관도 그렇고 마지막에 특별하게 직접 개입은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고. 아니 나는 미안 많이 끊어서 아니, 미안한데 무당한테 가해한 거 아니에요? 막 토하게. 그럼 그 정도의 힘이 있으면 살려줄 수 있는 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방관하는 것 같아. 그 들어가지만 뭐 닭이 3번 울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심지어 대놓고 성경을 좀 차용한 거잖아요. 그 일화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외지인 일본인이 나쁜 악마를 품은 일본인이 어떤 최종 이제 말 그대로 숭배자고 황정민은 한국의 무당은 이 숭배자를 또 추종하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그러면 무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여자 배우가 이제 뭐 수호신, 뭐 토속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영화에서 나오는 악당과 좋은 사람의 관계인데 선악구도. 네, 선악구도인데 이제 그 무명이 그런 그러니까 수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끝났을 때 딱 봤을 때 이게 절대적으로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영화의 영화상에서 플러스상. 힘은 그러니까 이제 이 수호 씨는 약간 관조자 느낌으로 최소한의 어떤 역할을 한 거고 뭐 아니면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악당의 힘이 더 셀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수호신이 범접할 수 없을. 선배님 말씀하셨던 그 아까 뭐 예를 들면 토사물을 뱉는 장면 보면은 직접적인 맞대결은 그때 한 번 정도밖에 전투력 측정이 안 된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드래곤볼 스타일로 치자면 그때 한 번 전투력을 근데 나눈 그때로 거고. 치면 무당보다는 힘이 센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당 아예 제게 뭐 전투력이 제거해버리고 올라왔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뭘 좀 해주지 무당도 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삭제 장면 두 개가 네. 엔딩 장면하고 네. 황정민이 서 있고 이제 외지인이 외지인이 서 있다가, 있고 예. 황정민이 지나간 둘이 눈 마주치고 가는 장면이 삭제됐고 싫어서 가고 맞아요. 또 하나 삭제 장면이 무명과 일본인이 싸우는 장면이 맞아요. 있었는데 그게 알아요.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보여줬으면 재미는 없지. 근데 예를 들면 왜냐면 그것도 이제 있더라고요. 진짜 선악이 네. 싸워버리는 거니까 재미는 없지. 그리고 실제로 그 장면 자체가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무명이 좀 쫓기 듯한 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카리스마를 해한다고 여겼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쫓기는 느낌을 주게 되면 이 캐릭터의 힘이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악마의 힘이 센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있겠다. 근데 저는 이거 좀 이거보다 좀 더 예전 영화인데 장르는 완전 다르지만 저 이거 보면서 예전에 영화 우리나라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그 영화도 생각났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화 보면 엔딩 장면에 그냥 한 줌 해 정도 비추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비밀의 햇빛, 비밀의 신의 의미 뭐 그런 예를 들면 종교적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건데 중간에 그런 장면 밀양 때도 나오잖아요. 범죄자한테 이제야 막 용서하려고 갔는데 난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붕괴하면서 다시 삐뚤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다시 깨달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쪽에서 하려고 하는 느낌의 방법과는 이 생각 구조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대로의 최소 개입이라고 하나? 인간사에도 막 만화에 그런 거 많잖아요. 또 인간을 사회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얘가 방관 같기도 한데 요 정도 개입하고 나머지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해야만 인간이 될 힘으로 수 안 되잖아 있는. 그 마귀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구조 자체도 이미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인간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라고 저도 들었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왜 안 도와주고 저렇게 사람이 궁지에 몰릴 때까지 하는 거지라 생각했는데 약간 어떤 부분에선 논리는 아닌데 마음으로는 답답하지만 이해는 조금은 되던. 그럼 민찬 씨는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 두 번 세 번 말고 처음 봤을 때 무명이 우리 팀이라고 알았었어요. 초반엔 저도 몰랐죠. 왜냐면 우리 편도 남의 편도 아니고 뭔가 미스터리하잖아요. 어쨌든 막 돌멩이 처음에 막 개그 캐릭터로 등장하고 막. 그렇지. 그래서 어디 꽃 달고 있는 애 같은 느낌. 맞아. 웰컴 투 동막골 그런 그렇지. 캐릭터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대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얘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은 영화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그렇지. 몰아주는 포스가 있으니까. 천우인데. 그러니까요. 등장 자체는 얼마 없지만 그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해결사든 혹은 뭐 나중에 어떤 부분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정도는 처음에도 느꼈긴 했던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연기 방식도 그렇고 연출을 했을 때 그 캐릭터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압도적이죠. 네네. 왜냐면 금방 얘기했지만 분량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체 분량으로 치면 굉장히 작지만 정말 작잖아요. 그 이제 특히 마지막으로 갔을 때 와. 마지막 부분에서의 그 강력한 포스는 정말 굉장한 뭔가 큰 거를 던져줬던 느낌이 들고 진짜.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후일담 얘기 들어보면 천우희 배우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왜냐면 거의 늦가을 겨울 촬영인데 뭐 얇은 옷에 안에 힘들었겠다. 그 핫팩도 못 대고 그다음에 또 비 오는 씬 뭐 이런 게 많아서 굉장히 고생하고 매 시간 수시간 기다려서 잠깐 얼른 가서 찍고 뭐 심지어 10시간 대기하다 서울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고생도 많았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 분량에 비해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역할은 굉장히 좀 엄청났죠. 컸던 것 같아요. 임팩트가 정말. 이 영화에서 이제 결정적인 큰 트릭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일본인과 황정민의 관계. 뭐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쏘갔으니까 사실. 저도 뭐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트릭이 있는데 이제 일본인도 저는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중간에 또 보다가 아닌가? 맞아요. 굉장히 헷갈리는 캐릭터로 어느 정도까지는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황정민이 이제 마지막 정말 그 씬에서 미놀타로 찍을 때 이미 끝났죠. 게임 미놀타로 찍었단 말이에요. 카메라를. 일본인도 미놀타로 계속 찍었잖아요. 그러네. 근데 황정민도 미놀타로 계속 찍었고.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황정민 배우님 속옷? 중간에 갈아입는데 훈도시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연관된 거였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 트릭에 다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형 혹시 짐작하는 마지막에 악마의 모습으로 나오기 전까지도 어떤 인물이라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귀신들을 잡으러 오는 소환사 같은 거 그런 퇴마사. 귀신 잡는 사람 뭐라 그러죠? 퇴마사 아니에요? 퇴마사 뭐 네.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황정민이 그럴 수 있지. 아니, 아니, 외지인. 외지인. 그렇게 봤어. 그 마지막에 그럴만해요. 악마로 나오기 사실 그때까지도 이 신부가 헛것이 보이나라고 난 생각했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그 외지인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외지인은 사실 일광은 좀 어떻게 보면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사람이 어쨌든 살갑진 않잖아요. 근데 외지인이 뭐 우리들이 바라봤을 때 말이 안 통하고 음산한테 살아서 그렇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또 막 일광처럼 거칠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선배님처럼 생각하는 건 난 당연한 기도해 것 주는 같아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그 있지. 죽은 사람들 반대로 그 해주는 안에서 거. 기도해 주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막 도망가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겨가지고. 울고 막. 그러니까 그럴 되게 때마다 또 불쌍해. 짠하고. 약한 장면. 아니 근데 그때 귀신이야 귀신으로 변해가지고 막 하면 다 해야면 되지. 그래서 정말 헷갈렸던 것 같아. 의도적으로 그런 근데- 좀 짠한 근데 저는 장면들을 넣지 않았나. 이 영화가 그래서 좋은 게 이 영화가 애초에 자체가 제일 중요한 대사 몇 개가 있지만 뭐 처음에 얘기했던 뭐 멋이 중요한 데도 있지만 현혹되지 마소가 되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난 현혹된 거네. 다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영화 모두가 자체 현혹된 것 같아. 층으로 보면은 첫 장면이 낚시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낚는 장면으로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지. 의견이 막 나는 여기 낚였고 다 뭐가 낚였- 낚일지 모르니까. 뭐가 낚일지 모르니까 다 던져놓고 진짜 막 뭐가 그 극 속에 이제 죽어간 사람들도 다 낚인 거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다 낚인 거야. 그 맞아. 대사 중에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얘기하면 천우희도 그러잖아요. 천우희가 그랬나? 누가 그랬는데
우리가 그 낚시를 하면 뭘 잡으려고 황정민님이 그랬죠. 그치, 마루에서 마루에서. 그냥 뭐가 던지면 다 걸리는 던져본 거야. 것이고 어. 물어본 것이요. 막 이거. 근데 하죠. 그때는 황정민이 완전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봤었으니까 저도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끝까지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좀 근데 그냥 마지막에 정말 전형적인 츤데레 우리 편 같은 거에서 막 투덜대면서 다 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았지.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왜냐면 아, 그 황정민이 무당 이름이 일광이잖아. 맞습니다. 일광은 일본의 빛이란 말이에요. 맞아. 일광이란 말이에요. 그 태양 떠오르는 그거잖아요. 어, 그렇죠. 일광이 전형적인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이름이 일광이야. 근데 우리 그거를 그냥 무당이니까 그냥 무당의 이름이 같잖아. 일광 무당 이름 같잖아. 알고 보니까 좀 외놈 느낌도 좀 있어. 이미 벌써 일광이라는 이름에서 감독은 이미 던졌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못한 거지. 근데 또 중간에 약간 이제 살 뭐 던진다나요? 던지잖아요. 그게 너무 편집으로 서로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너무 편집을 또 에너지도 너무 이렇게 편집을 해놔가지고 진짜 막 또 에너지가 때 엄청났잖아요. 이 사람 북 치면서 그치, 막으려고 그치, 하는 그치. 느낌. 그런 거 맞아 때문에 그런 거 같았어. 그 살이 일본인에게 가는 것처럼 맞지. 그런 것 때문에 편집도 더 되고. 약간 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우리는 약간 현혹이 된 거. 근데 이런 근데, 거는 근데 그 얘기하니까 난 그 생각은 드네요. 왜냐면 굿하고 막 그 난리를 칠 때 막 징을 박을 때마다 일본인이 기운가고 맞아요. 했잖아. 맞아. 근데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봐요. 아이도 사실 아이가 그 타이밍에 치고 되게 난리 맞아요. 쳤단 난리 말이야. 났죠. 근데 우리는 나는 그거지. 우리는- 아이 안에 귀신이 이제 그렇지. 몸부림친다고 그렇게 생각한 다 거지. 착각을 하게 만든 왜냐면 거야. 나가게 하려고 해도 원래 아프긴 건 맞으니까. 맞아. 아이는 이제 귀신이 나가면서 아픈 줄 네. 우리는 알았고 음. 일본인이 이제 징을 맞아서 드디어 이제 저놈이 가는구나. 옛날에 이런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이렇게 거지. 못 근데 본 사실은 잠깐만요. 감독님은 동일하게 준 거야 우리한테는 사실은. 그러면 그 외지인은 누가 가해서 그렇게 아팠던 거야? 그게 아팠던 게 아니라니까. 아 그래? 외지인은 외지인대로 구술하고 있었던 근데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명이 아닐까. 그 나중에 무명? 이렇게 막 이렇게 입을 막 싸매고 이렇게 들었는데 달달달 무명이 떨 때. 이렇게 쳐다보고 맞아. 그렇지 않았나요? 무명이 위해를 가해서 그런 근데 게 그런 건 아니었을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안 나왔어 그런 장면. 그 외지인이든 일광이든 그 둘이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관계일 수는 있지만 저는 같은 또 편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맥락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마치 처음부터 한 패로 움직이는 팀 플레이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란 느낌을 받았거든요. 막 예전부터 함께 해오던 무슨 A, B 콤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한 프로젝트만 같이 임시적으로 손을 잡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막 그게 엄청난 둘이 너무 편이라는 나홍진 느낌이 감독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아니 그게 왜냐 엔딩 안 보셨죠? 그거 삭제되는 거. 그거 볼 때도 둘이 뭔가 해냈다는 느낌으로 마주치는 게 아니라 그 삭제된 장면 어디서 본 유튜브에 다 나오는 너무 유명하게 안 떠 있는 봤는데. 장면들. 봐봐야겠다. 그 옛날부터 떠 있었어요. 근데 나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일시적이든 처음부터든 간에 네. 황정민은 이미 그러니까 강력한 파워의 악마에 기속되어 있는 꼬문 같은 거라는 게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카메라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약간 어벤져스 해서 막 쳐들어갔잖아요. 동네 아저씨들 막 다 모아서 친구들 다 모아서 쳐들어가서 갔을 때 이미 그 모두 이제 그 삭제된 사진들이 황정민한테서 나왔다고. 그렇잖아요. 황정민이 뭐 굳이 그거 안 보여줘도 다 이미 알았을 텐데 아무튼 그거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거기서 뭐 태워버렸다고 한 사진들이 황정민의 그 박사에서 다 나와버려서 이미 절대적인 숭배자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이 영화가 얼마나 임팩트가 세냐면 우리 막 초반에 종부 얘기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후반부 얘기만 지금 막 시작하면서 막 정체 얘기하는 근데 거 보면 이 영화가 임팩트가 세요. 다시 보고 싶게끔 만든 영화긴 해. 맞죠. 매력 있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나면 이게 그런 내용이었어 하면서 다시 그 저희가 소위 말해서 입으로 맨날 떡밥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가장 최적화된 영화 같기도 하고 낚시에 대한 영화고 떡밥에 대한 얘기하니까 볼 때마다 그 떡밥 회수라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건 우리가 다 꺼내놓고 뭐 얘기하자고 했던 게 뭐 스포 우려도 사실상 없고 네, 없죠.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거는 다 꺼내놓고 얘기해야 뭐가 얘기가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뭐 누구의 금방 종구나 누구 얘기를 해도 결론적으로 그거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물 얘기를 하면 각동원 네, 정말 주인공인데 너무 제일 늦게 재미- 나와. 주인공인데 지금 너무 얘기가 제일 늦게 나와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매력 이 있어. 종구 역할에 각동원 배우의 역할이 매력 있어. 난 거기서는 계속 웃었어.
사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코미디 영화 같아요. 시작이. 저는 곽도원 보고 계속 그렇죠. 웃었다니까요. 이거 코미디 영화 아니에요. 이거 완전 웃긴 장면이 수시로 나와요. 너무 사실은 이 많았어. 영화. 또 초반에 유독 되게 겁 많은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아니 경찰인데 해결해야 될 사람이 힘도 겁은 겁이 너무 엄청 많아. 많아, 소심해, 뭐 능동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약간 나태하고 막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 뭐 누구랑 해도 꼭뭐 악몽- 옆에 사람 악몽 먼저 밀어 보려고. 보내고 무서우면 그냥 주저앉고 그 이것만 경찰서 안에서도 처음에 그 번개 칠 때 어떤 여성이 있을 때도 막 만화책보다 서로 막 맞아. 너무 웃기던데 나 진짜 보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더라고요, 그죠? 아, 그러니까 나라의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종구의 대부분의 캐릭터는 정말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겁 많고 막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등치만 컸지 나약하고 이런 사람인데 딸에 관련된 거에는 어쨌든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부성이 발동되잖아요. 맞아요. 그 종구 캐릭터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 말씀대로 딸아이 때문에 그 산에 그 외진 집 찾아가가지고 낫 같은 걸로 이제 협박할 때, 그리고 곡괭이 같은 거. 곡괭이 같은 곡괭이로. 거, 협박할 때, 이런 면이 있구나. 걔 때려 죽였잖아. 걔 엄청 무서워했었는데 걔 때려 죽였잖아. 그거. 저는 종구는 딸이랑 붙는 씬이 있었을 때 표정들이나 이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막 근데 뭔가 그날 말은 남구나. 많이 안 하는데 그 리액션에서 보여주는 그 표정들이 뭔지를 알 것 같아서 문방구에서 너무 좋지 나는- 않았어? 삥 보면서 이쁘다 그거. 막 이러지, 맞아, 그. 맞아. 나는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보면서 제일 웃었던 장면이 와이프랑 카섹스 하는데 딸아이가 봐가지고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또 저 우리 막내 PD님이 웃으시는데 사랑을 아는데. 사랑을 사랑을 하는데 그때 너무 웃겼어. 그때 웃겨가지고 어디서부터 봤냐고 그러고 문방구 데려간 거잖아. 어디까지 봤냐고. 그래. 입막음 하려고 문방구에서 그렇죠. 키 사준 거죠. 처음부터 다 봤다고. 맞아. 한두 번 본 게 한두 번 아니야. 본게 아니야. 근데 그때도 똑같이 놀라 하다 막 이러고 놀라. 그러니까 귀신 본 것처럼. 그 효진이 얘기가 너무 진짜 웃겼어요. 너무 연기 잘했어.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너무 잘했어. 저는 종구라는 사람 안에 종구 그 패거리 집단이 좀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그 뭔가 어리숙한 4인방, 5인방, 요 정육점 5인방 있잖아요. 4인방이. 그 사람 팀플이 종구 한 사람 내뿜는 것도 매력이 있었지만 종구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무슨 어릴 때 의협 집단처럼 뭐 일 터졌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려고 갈랑 이런 느낌으로 가주는 그 맥락이 그 친구들. 아니 아무리 지방의 어떤 조그마한 경찰서에 그런 사람이어도 성인이고 이런데도 되게 어릴 때 순수함이 남아있는 그 의협 집단 사람들처럼 막 용달래 막 쟁기랑 막 누고 출발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종구의 재밌고 캐릭터가 다 재밌었어. 보여지기도 하고 친구들 때문에. 개봉한 지 6년 만에 다시 본 작품이잖아요. 다시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한신 나오는 배우 다 선배님들까지도 다른 지금 배우고 있죠.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는. 전배수 배우님도 되게 그치. 너무 매력 그리고 있고. 그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 누구지? 갑자기 그 이정은님. 이정은 선배님 맞아요. 뭐 그리고 또 목매달아 자살하신 분도 그렇고 맞아요. 엄청 영화에서 활동 드라마 되게 영화에 작품 진짜 활동 많이 그게 하시는. 몇 면이 다 보이는 잠깐 한 명 한 분 뽑으신 분들도 엄청 그러니까 그 케미가 잘 맞도록 와 특히 그 경찰서 파트너 있잖아요. 그분도 은근 중요한 배역이잖아요. 사건에 그렇죠. 대해서 한번 전복시켜주는 역할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 그 더맨더머 플레이에서 후반부에 그 사람이 어떤 한번 그 사람도 변곡점을 귀신 겪고 나서 씨였잖아요. 돌아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곽도원 배우가 사실상 첫 주연 영화였대요, 이 영화가. 실제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뭐 곽도원 배우가 워낙 뭐 연기도 잘하시고 굉장히 많은 영화에 뭐 주조연급으로 많이 나왔지만 그렇죠. 사실은 단독으로 첫 주연 영화였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다 무서웠는데 곽도원 종구 나올 때만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거의 이제 그때 코미디 영화야. 굉장히 그때만 갑자기 코미디가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웃었어요 그때만. 맞아요. 그 다른 장면 나오면 무섭다 그러고 막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그 친구도 어벤져스도 너무 재밌었고 그게 진짜 웃겼고. 종구라는 사람 안에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매력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친구들 나왔을 때 코믹하게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그 친구들 나왔을 때 좀 잔인한 장면들도 나오잖아. 볼도 뜯기고. 많이 볼 나왔죠. 뜯기고 귀 뜯기 입을 뜯겨 막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신 거죠 감독님이. 그 진짜 상황을. 매력 있는 집단의 근데 캐릭터 한 분 한 분을 잠깐 나와도 되게 매력 있게 만들어. 왜냐면 곽도원 배우님도 결국에는 여기서는 주연이었지만 그 전작 황해 때 되게 인상적인 조연도 아닌 느낌으로 뭔가 임팩트 있게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 예. 그러니까 무슨 건물 사장 같은 사람으로서 하정우 배우님하고 대면하는. 그때도 와 이 배우님 누구지 막 이랬는데 무서워. 결국에 몇 년이 흘러서 딱 와, 곡성에서 보니까 완전 다른 느낌으로 또. 저는 종국 캐릭터가 가장 잘 보여졌던 장면은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천우희 배우랑 이제 그 불났던 사건이 났던 집에 들어가서 찾아갈 때 하는데 너무 약간 사실 둘만 있는데 막 정말 무서워하잖아. 일단 어떡해. 이 존재 자체를 네, 무서워하잖아. 무서워하는 와중에 이제 막 얘기하니까 얘기 더 끌어내려고 하면서 막 약간 진짜 아줌마 둘이 수다 떨듯이 나름 경찰이야, 맞아. 네, 막 그래 뭐 그래서 뭐 어떻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하는 게 너무 무서워해 이 존재를 맞아, 맞아. 자체를. 그 반응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그래서 돌 되게 던지는 심각한- 것도 웃기고 아 너무 저렇게 던져도 던져도 리액션도 너무 이런 던지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무슨 점프컷처럼 점점 다가오잖아 이렇게 막 그 엔딩에서 그 딸 효진이 이제 일을 버리고 이제 약간 실성한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넋이 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쵸 넋이 나간 아니면 어떤 이들은 뭐 그게 죽어가는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몰라. 종구가 예. 예. 난 저- 죽어가는 모습이라 그래요? 생각했었는데. 아 그래 저는 뭐 난 그것보다는 그냥 넋을 잃은 이제 넋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게 잃은 거의 저도 이제 그렇죠. 완전히 걸 잃은. 나가버린 그냥 상태가 난 그 딸이 아닌가 했거든. 엄마 할머니 죽이고 아빠도 그렇게 가해해서 죽어가는 모습이라 생각했었는데. 근데 딸이 아빠를 가해하는 모습은 안 나왔으니까. 엄마 할머니 가해한 모습도 안 나왔잖아요. 그냥. 아니 그 죽어가는 엄마 할머니는 모습. 죽어 있었고 이미. 그러니까. 딸은 저기 있었고. 종구의 난 생존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물론 했는데. 뭐 이제 정신은 피폐해졌지만 네. 아무튼 곽도원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살려낸 뭐 영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겁도 많고 수동적인 인간. 왜냐면 여기서의 종구의 모습은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쫓아가서 맞아요. 버린 사람은 악당 쪽이고, 맞아요. 이제 이 친구는 계속 수동적으로 그걸 막으러 가는 친구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좀 리액팅형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이 리액팅 약간 흡사 이선균 배우님이 자주 하시는 주연의 형태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잘하시는. 근데 곽도원 배우님도 그 리액팅을 너무 잘 받으시니까 액팅 하시는 분들도 더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다 받아지니까 다 흡수를 그 캐릭터별로 안 만나는 캐릭터가 없잖아요. 맞아요. 종군 다 만나니까 거의 그 만나는 사람마다 미묘한 차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멋지게 소화하셔가지고 관객으로서는 이입이 종구로 되잖아요. 아무래도 맞아. 저도 종구에 이입해서 보다 보니까 웃다가 막 무섭다 이랬던 것 같아요. 진짜. 김환희 배우 효진이 네. 어떻게 봤어요? 아유 너무 잘하죠. 너무 너무 맛깔나게 사실 되게 약간 코믹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중간에 이제 약간 씌어가지고 변해가는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네. 그 캐릭터로 나왔죠. 근데 그 나이 때 그렇게 연기하는 게 너무 나는 사실 쉽지 그거 않았을 보고 것 같아. 여우주연상 받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받을 만하죠. 뭐 그때 뭐야 효진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초등학생이 그렇게 연기하는 난 건 미달이 이후로 최고였던 것 같아 진짜. 훨 잘해. 그래요. 난 훨 낫. 장르가 좀 다르지. 좀 양대 산맥 같은데 약간 그렇지. 이런 장르는 나는 사람이고. 훨 그러니까 좋았어. 그 역할 자체가 어쨌든 귀신의 시인 역할이잖아요. 그 악마의 시인 역할인데 뭐 그 샤우팅 할 때 그 아빠가 진짜 곽도원한테 아무런 연기 지시가 없었더라도 아마 그 표정이 나왔을 왜냐면 정도로 갔다가 에너지가 그냥 각도원 선배님이 진짜 악역했을 때 정말 무섭게 느껴질 만큼 잘하는데 에너지가 1도 안 밀린다라고 생각했었어 보면서. 그리고 한 컷 어떡해. 끝내고 차 다려 마시고 한 컷 끝내고 차 다려 마셨대요. 감독님 스스로 손수. 목 상할까봐 너무 샤우팅이 많으니까 진짜. 그리고 뭐 샤우팅뿐만 아니라 네. 그 아이의 눈동자 어떤 눈의 시선 처리라든가 그 왜냐면 악마의 시였던 우리 그때 뭐 장님 얘기도 했지만 장님이고 시선 얘기도 우리 했잖아요. 근데 난 그 효진의 연기를 보면서 저 아이의 그 어떤 눈빛 연기와 왜냐면 귀신 씌우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눈빛은 아닌 거고 맞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나는 그 영화가 황정민 선배님, 뭐 박도원 선배님 또 누구 나오지? 천우희 씨도 그렇고 워낙 연기 잘하는 베테랑 배우인데 그 안에서 난 사실은 이제 워낙 잘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고
그 아역 배우 친구는 간간히 봤었지만 그 작품에서 독보적으로 너무 빛이 나는 이게 딱 배우였었던 맞는 것 배역을 같아요. 만난 거죠 진짜. 너무 감독님이 정확히 잘했던 보신 것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개할 수 있게끔 딱 배우. 그래서 감독님이 현장에서 그 아역 배우한테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었대요. 너무 당신은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기 때문에 배우로서 대우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그럴 만했던 것 같아요. 난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 여배우, 아역 배우가 제일 각인이 많이 됐었어.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리고 빛날 수밖에 없는 배역이기도 해요. 이 그래, 배우는 너무 그거. 잘한 것도 있고 배역도 그치. 너무 좋고 이 사람의 연기력도 너무 좋으니까 완전 시너지가. 아니, 막. 왜냐면 그래- 관객의 시선이 네. 어느 타점부터 이제 효신이를 그렇죠. 딱 메인 넘어가. 포커스이잖아요. 왜냐면 네. 종구가 이제 주인공이고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인공이고 네, 네.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일이 본인의 딸한테로 이제 결국은 넘어가면서 모든 관객도 사실상 우리의 시점 자체가 그리 맞춰져 버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효진의 그 뭐 이 극 속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그걸 너무 잘 소화해 너무 잘 버리니까 소화했죠. 왜냐하면 좋은 역할은 어느 작품에나 다 있죠. 물론 곽도원 선배님, 황정민 다 좋은 역할인데 감독님 말씀대로 그 역할을 살려내고 못 살리는 건 너무 배우의 잘 몫인데 살렸죠. 근데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저는 또 뭐 뻔하지만 저는 황정민 배우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근데 비슷한데 음. 뭔가 여태까지 해오셨던 거랑 좀 달랐고 그리고 기본 1시간 정도 이후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항정 제가 시간을 봤어요. 나도 1시간 16분에 나왔어요.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이분이 등장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조커로서 활용할 때 이게 최적의 조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한번 기울 때쯤에 등장시켜서 구원해주는 구원투수 같은 느낌이랄까. 완전 압도적으로 와 진짜 그 등장해서 휘파람 부는 장면부터 시작할 때는 배우들이 연기를 다들 너무 잘. 너무 그러니까 황정민 등장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네. 있었는데 정말 1시간 지나도 안 나왔고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또 효진 때문에 나오게 된 네, 건데 거의 그게 이 영화 나름 긴 영화인데 거의 중간 지점부터 이제 저는 아무튼 사실은 제가 시간을 봤더니 1시간 16분이었어요. 찾아봤었어요. 아니 주인공이 황정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싶었어요. 이게 조연인가? 나 이러면서 찾아볼 정도로. 심지어 근데 그 황정민 배우님이 나와서 이런 장르를 싫어하는데도 본 사람이 꽤 있으니까 좋은 의미로는 좋게 낚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봤다가 이런 장르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가 한창 황정민 배우님이 막 천만 터트리고 막 계속 천만 배우. 왜냐면 이미 막 승승장구 하실 때라 나오면 볼 때였어요 사람들이. 굿하는 장면 제가 이제 해석 리뷰를 한번 봤었는데 실제로 무당 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깔려 있었었대요. 근데 굿하는 장면 할 때 1시간 가까이 그 장면을 찍는데 그 뭐라고 되지?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도 황정민 배우님이 진짜 신들릴까 봐 걱정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약간 너무 자기가 그러니까 신들린 듯이 배우들이 그 해가지고. 자기 역할 하면 그런 거 볼때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트레이닝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거의 빠져서 그 역할 뭐 진짜 뭐 작두 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그렇게 진짜 걱정했어요. 그럴 만한 게 그 감수해 주시는 분들도 마지막 감수해 주시던 분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분이 고증을 너무 잘해내려고 막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니까 한두 번만 참고하고 그냥 황정민 무당으로 해라. 그냥 당신의 방식으로 안 봤던 동작 해도 되니까 꼭 막 무당 그 동작을 하려고 연구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그때부터 마음 먹고 그냥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한 근데 대로. 실제 무당이 그런 거 안 하더라도 그냥 막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마지막으로 자문해줬던 여러 명 있는데 마지막 자문해줬던 분 때문에 좀 자유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영상 계속 보고 막 어떤 동작 하는지 어떤 차례 어떤 거 하는지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이만저만 아니다가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완전히 지금 하는 거는 황정민 배우님이 다 짠 그냥 완전 안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처음에 낚시 얘기했지만 그 외지인한테 낚인 것도 있지만 사실상 결정적으로 낚인 거는 일광한테 아 솔직히 낚인 일광한테 낚였죠. 그렇죠. 일광한테 완벽하게 거기서 구원투수처럼 완벽하게 왔는데, 낚였지. 맞아요. 의심하고 막 헷갈리고 하는 순간 일광이 나타나서 하는 바람에 그냥 완벽하게. 아 그리고 누가 봐도 등장이 히어로 등장이잖아요. 그 뭔가 위기 때 등장하는 히어로처럼 막 그 차 타고 막 굽이굽이 길을 따라서 등장하는데 또 이미지도 한몫한 것 같아요. 이미지도. 그 황정민 배우 믿음이가- 이미지 자체도 약간 되게 정의롭고 뭔가 그 전에 했던 역할들이 그러니까 퉁명스럽지만 정의로운 그런 게 좀 네. 있잖아요. 아, 근데 진짜 왜냐면 이 영화가 그때까지 진행된 걸로 봤을 때 분명히 C인 건데 뭔가에 의해서 C인 건데 그걸 없애주러 온 사람이니까
금방 얘기했던 구원 투수 완전히 이제 드디어 정말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상대편 사람이 왔다. 구원투수였어. 어, 우리 팀을 망하게 하려고 온 구원투수였어. 조력자였던 거지. 예, 정말 첩자 결정적으로 느낌이 진짜 나죠. 낚인 거지. 그 굿 자체가 이미 거짓 굿이었던 거잖아요. 그 살을 효진이한테 날리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저 이제 드디어 나쁜 놈. 근데 약간 굿은 대놓고 나 힘주려는 신이니까 그렇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편집도 되게 힘들어서 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초반 등장에서 그 휘파람 불면서 롱테이크로 장독대 그 깰 때. 깨서 그 등장 까마귀 있을 때. 그때가 저는 그리고 복장도 뭐 평상복 좀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물론 이런 무당도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존 관념의 무당의 복장은 아니잖아요. 머리도 묶었어. 네, 좀 꽁지머리 같은 거. 보통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뭐 모시 아니야, 옷이나 약간 개량 한복 같은 거나 그런 뭐, 느낌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완전 드는데. 서양 사제처럼 온 멋쟁이 뭐 명품 좋아하는 사람처럼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 저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면 그 모시 한복 같은 게 보면 좀 컨셉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그런 의상을 입고 나오니까 그것조차도 감독님이 고증을 물어보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무당 만나봤는데 요즘 무당이 그렇게 많이 입는데요. 아. 돈 많이 버는 무당들은 청담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입고 백화점 쇼핑을 다 무당들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착안했는데 이 옷이 너무 비싸게 디자인한 옷이라 두 벌을 만들 수가 없어서 만든 옷이라 만들 수가 없어서 그거 한 벌로 끝까지 토 진짜? 다 했대요. 빨고 또 하고 빨고 또 하고. 근데 그럴만한 게 그 복장의 임팩트가 저는 맞아. 엄청 있었던 것 같아요. 등장할 때 파란 색깔, 그 황토 색깔 폴라티 매력이 엄청 있었어요. 신뢰가 있잖아요. 그 맞아. 복장에. 나는 그 보면서 또 허진 선생님 아 오랜만에 장모님. 나오셨던, 그 선생님도 원래 전라도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선생님도 그 당시에 한 몇십 년 동안 일 못 안 하시다가 이제 했는데 와 그 선생님도 너무 내추럴하게 잘하셔가지고 그 선생님도 막 따로 검색해보고 나 그랬던 것 같아. 선배님 말씀 듣고 너무 놀란 게 응. 며칠 전에 그때 촬영할 때 아침을 먹으러 이제 다들 피곤해가지고 저는 아침 먹으려고 그 지정해준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침 방송 같은 걸 하잖아요. 거기 저는 그 나오셨어? 당시에는 이분이 몰랐는데 이분이 나와서 한동안 일이 없어서 힘들었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방을 봤었나 그래서 봐. 옛날에 나는 막 신상옥님 영화도 찍고 잘 나갔다가 맞아. 이제 근데 작은 역할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안 하다가 어떤 김수현님 작품이었나 뭐 어떤 작품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주된 맞아. 거였는데 강부자 선생님이 이제 네.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아 저런 배우님 있구나 하고서 곡성을 입원해 보게 됐잖아요 오랜만에. 저분이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모든 배우들이 다 연기를 다 너무 잘했던 것 같아. 잘했어. 잘하셨죠. 안 잘했던 배우가 없는 거. 와이프분도 너무 와이프도, 잘하셨고 장소연 배우님 너무 매력 있고. 그러게 그거는 어떠셨어요? 그분 누구? 부제라고 하나 사제? 부재. 그러니까 저는 그분도 보통 캐스팅이 이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마지막에 시험 등. 신학생 단계가 끝나면 그치. 신부님이 되기 전에 단계를 부재라고 해요. 부제구나 그게 사제 사제 밑이라고 전에. 부제. 얼굴 살 뜯기신 분. 뭐 그분이 뭐 그 역할 감독님이 안 그래도 원래 그분이 원래 말랐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더 빼라 그래서 8kg를 뺐대잖아요. 60 몇 킬로에서 58kg까지 빼셨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근데 그분도 저는 캐스팅이 너무 적절했던 것 같아요. 막 좀 그 답답하면서 왜 저러고 혼란스러운 있을까? 답답함에 딱 소리 맞는- 한번 못 지를까 맞아요. 막 그런 느낌 막 들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하이라이트 씬 가면은 그분의 그 혼란함이 고스란히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나와 그냥 여기에서 그냥 맞죠. 그냥 다른 얼굴이 필요 없어. 나와요. 맞아. 동굴 안에서 막 내가 답답해 보면서 막 보면서 근데 너무 캐스팅이 진짜 적절하지 않았나. 이게 소리라도 한번 질러주지 막 갑갑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까 그 김환희 배우님도 그렇고 뭐 일광도 그렇고 좀 내지르는 쪽에 강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잖아요. 그 와중에 그렇게 좀 이렇게 받으면서 티 안 나는데 잘하는 연기 잘하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 부여 역할도 마찬가지시고 이렇게 뭔가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내지르는 힘이 있는 배우님들도 더 사는 느낌도 들고 밸런스가 잘 맞아서 부재님도 은근히 끝나고 나서 이번에 다시 볼 때 그분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 기억이 남어. 그쵸. 그 배우분들이 맞아. 다 기억이 배우들이 남어. 거의 다. 다 정육점 패밀리는 말할 것도 그 누구죠? 그 부산행 나왔던 우리 배우님 이렇게 하관 멋진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나도 생각나네. 생각이 안 나. 정육점 주인분 있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는 범죄도시 나오셨던 분. 예, 맞습니다. 형사, 그렇게까지 막 지금처럼 부산행 이후만큼 히트한 느낌은 아니었었는데 다시 보니까 역시 와
그분 왜 그 산에 나중에 올라갔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내려갈 때 너무 아 그리고 벼락 맞는 장면 무서운 아. 그러니까 그 장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타까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너무 웃기잖아요. 뜬금없으니까. 벼락 맞는 거 맞고 나서 왜 맞고 나서 비틀거면서 또 내려가잖아. 예. 막 욕하고 니들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B급 호러 무비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막 약간 마이클 잭슨 옛날에 그 스릴러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런 약간 있잖아요. 좀비.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들이 막 해치우려고 찾아갔을 때 이렇게 막 피부병 걸린 분이 막 다가오면서 이제 막 쟁기 꽂고 막 이거 하잖아요. 그분들 원래는 좀비로 만들 생각이 없었고 인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각종 피부병이 다 걸렸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면서 구현했대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맞아, 좀비는 좀비가 네, 좀비 어, 영화 그랬대요. 감독님 사람들이 좀비로 만든 게 아닌데 다 좀비로 봐가지고 그냥 나도 그래서 나중에는 해설을 그냥 좀비로 보실래면 좀비로 봐라고. 누가 봐도 좀비잖아요. 누가 봐도 행동하는 좀비. 거 이런 게 말도 뭐 이렇게 못하는 느낌이고 막. 머리 뭐 찍혀도 뭐 다 살아나고 다 살아나고 다 좀비. 막 꽃피지 않아요? 꽃피고 이거 맞아, 막 맞아. 부러지고 막. 아 진짜 웃긴 것 같아. 그게 약간 저도 보면 저는 원래 처음 봤을 때는 이 영화가 후유증이 한 일주일 넘게 갈 정도로 무서웠다가 이번에 보는데 깔깔대면서 봤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웃겼다고 영화가? 너무 코미디가 많은데. 근데 진짜 희한하게 벼락 맞고 이런 건 사실 말이 약간 확률상 되게 말이 안 되고 막 좀비 나타나고 얼마 이러니까 전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서핑하다가 벼락 맞아가지고 기사 못 봤어? 뉴스 3명인가 같은 해변에. 근데 그 일이 가평인가? 곡성에서 그쵸. 곡성에서 그것도 가는데 산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나무를 뚫고 그 사이로. 근데 그 사람만. 근데 무슨 만화처럼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억지스러운 설정인데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아. 그치. 그게 좀 희한한 거 같아. 이상해. 그리고 뭐 말이 안 돼, 비 왔죠. 비 왔지. 나무에서 혼자 맞았지. 그럼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또 살아서 비틀거리면서 내려가잖아. 그 만화에서 피뢰침에 맞는 느낌으로 맞는 맞아.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그 이정은 배우인가? 이정은 배우가 부인이었죠. 여기만 종고 선다고.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만 선다고. 아 진짜. 아 그런 말이 있었어? 이정은 배우님이 여기서 나왔던 게 그때 그 저희가 말했던 그 미성년 나왔었던 미성년. 거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잠깐 나오는데 뱀을 한 그렇게 분. 구워 먹더니 죽질 않는다고. 죽지를 않는. 맞아. 왜 이렇게 웃기죠? 아, 그리고 다시 진짜. 보는데 이게 이렇게 웃긴 영화인데 극장에서 볼 때 무섭게 봤거든요. 정말 벌벌 떨면서. 그게 이제 이 영화 제 묘미인 것 오, 같아요. 예, 너무 웃겼어요.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뜯어보면 너무 재밌고 다른 코미디 영화보다 더 웃겼던 장면이 저도요. 많아요. 저는. 진지해서 더 웃겨. 아 너무 웃겨. 취향이었어. 자, 그래 드디어 이제 우리 한공주 천우희 배우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천우희 배우의 어떤 뭐 전체 정말 분량으로 치면은 굉장히 정말 조금인 분량이지만 그 장면 돌멩이 던질 때부터의 그 짧은 임팩트는 굉장히 강했고 마지막 씬은 정말 2번을 했어? 뭐라 그랬죠? 사투리 잘 못하겠는데 한 번 남았어? 아다 울 때? 뭐 이제 뭐 2번 울렸어? 두 번 울었어?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지 마. 이제 종구를 굉장히 맞아. 불안에 떨게 가지 했는데 정말 대단했지 않아요? 천우희 진짜. 이 무명. 그 장면 때 그 무미건조한 톤 때문에 곽도원 배우님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더 살았어요. 막 그 완전 대조되잖아요. 한 사람은 그 차분하기 그지없는 표정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결론적으로 그 친구의 말을 들었어야 근데 되는데. 어떠세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 천의 그러니까 무명이 결국 가지 말라 그래서 끝까지 안 갔어도 벌어질 일은 벌어졌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들어갔을 때 이미 죽어 있었어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결과는 바뀌는 들어가서 인간이 찌른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그러게.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약간 운명론적인 느낌도 좀 있는 그런 것 거 같아가지고 같네요. 왜냐면 아 그렇게 따지면 진짜 무명은 왜 있는 거야? 열받네. 다시 열받네 갑자기. 소시인데. 그러니까. 무명이 그러니까 그래도 방향성 정도 잡아주는 거 아닌가? 아니 다 아니, 죽인 아니, 거잖아. 방향성. 무명이 누구 살린 게 없잖아. 살린 건 없지만 살리려고 했겠죠. 보이지 않게. 저도 나름. 다 죽었잖아 다. 그 약간 그러니까 아, 뭐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그 악마의 어떤 파워에는 밀린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변을 돌면서 지켜보려고 마을을 지켜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 끝까지?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저희가 시네스터랑 해왔던 역사 중에 깝깝한 여자 주연 그 역할 몇 명 중에 하나예요?
한회의 초반에 저희 1회 때 했을 때 그 정도로 지금 얘는 대체 뭐야? 아니, 정확하게 속내를 정확하게 내비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좀 어렵죠. 이게 뭐 신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뭐 수호신인지 뭐 어떤 뭐 지역에 거주하는 뭐 약간 그 토템 같은 존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귀신인데 보이는 존재다 뭐 이런 뭐 얘기까지 있고. 정승일지. 근데 진짜 그거 뭐 이거는 신앙적인 개념이고 모르겠지만 아까도 초반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최소 개입. 그러니까 뭐 방향성 정도 해주고 인간 왜냐면 저 어릴 때 막 그런 만화 세계관을 많이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드래곤볼도 그러면 항상 신이 해결해줄 것 같은데 막 얘기해요. 이렇게 달고 오면 여기까지밖에 난 못 도와줘. 이제부터는 니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드래곤볼에서 뭔가 도와주기라도 했지. 거기까지만 내가 뭘 하고 도와줬는지. 실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야. 예를 들면은 막 살려주세요 했는데 아 이미 이렇게 된 건 못 살려줘. 막 이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막 네가 알아서 신기해서. 살아. 뭐 이렇게 2번 죽으면 살려줄 수 없고 막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도 뭔진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는데 좀 고금하긴 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좀 무섭긴 결국은 했어. 무섭긴 했어. 무섭긴 외지인의 그 파워에 밀린 너무 거예요. 세? 너무 세. 그럼 이제 그 곡성에 있는 사람 주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사실상 거의 뭐 다 죽어 나갔잖아요. 이제 남은 사람들까지도 아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희망적이지 않네요. 그 이제 거의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냥 뭐 그 외지인에 그런 대해서 얘기를 많이 사람인가 봐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보이는 거를 그러니까 믿는 대로 보인다고 막 이런 메시지가 계속 있으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인지를 하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 또 뭔가 파워가 더 생기는지 약간 근데 그런 그런 쪽에 거 뭐가 그런 것도 않았을까.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그런 뭐 어디 영화나 다른 뭐 애니메이션 설정 보면은 보통 신들이 화려한 인물로서 외피를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천시 받을 수 있는 오해 받을 수 있는 거지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난 영화에서도 초반에 막 미친 사람처럼 등장해. 막 곧 있으면 지구가 멸망할 거야 막 등장해서 사람들이 뭐야 이게 돌아요? 아니야 막 이러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 말이 막 맞으면 그러니까 신들이 외관상 신처럼 웅장하게 등장 안 하는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이 그 현혹되지 않게. 그러니까 사람처럼 외피가 예를 들면 등장하는. 좀 근사해 보이면은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 그렇다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할 때 저희 막 그 구절 초반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 내가 뭐 이게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예수라고 믿지 않는가? 뭐 그 구절이 초반에 막 이렇게 타이프로 나오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재림했을 때 사람들이 그 전에 보던 화려한 느낌의 예수가 아니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제자인데도 막 못 믿겠다라고 막 의심하고 이러니까 그 외피는 가장 추레하거나 혹은 허름한 사람이 그런 절대자 역할 같은 걸로 나와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 무명도 좀 그랬어요. 좀 허름한 복장 자체가 그래도 좀 뭔가 역할을 조금만 하나 좀 보여주지. 삭제가 좀 많이 됐더라고요. 뭐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역할. 아, 그 역 했다. 그렇죠. 그 맞는 일광을 토하게 만들었었죠. 근데 그 장면이 인상적이긴 난 했습니다. 그거 되게 진짜 뭐 맞죠. 사실 뭘 막 한 것도 아닌데. 그게 그냥 원신 원테이크로 맥을 그냥 못 끝이래요. 치더라고요. 일광이 되게 네. 무서워했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원테이크로 그게 그냥 끝난 거더라고요. 그렇게 왜냐면 되게- 한 번 뿜으면 바닥에 다 젖어가지고 그냥 호수 달고 바로 했는데 근데 그게 호수가 너무 세가지고 황정민 배우님이 혀로 누르느라고 막 입 막는 설정도 더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호수를 입안 호수를 여기다 이렇게 달거든요. 뮤지컬 옆으로, 마이크처럼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 이쪽에서 찍을 네, 때 그리고 여기를 여기서? 지우는 거예요. 볼을 CG로 지워서 이렇게 막 곡물 가루 같은 거랑 물 섞어가지고 나가는 건데 이게 미숫가루 같은 거. 실험을 많이 해볼 수 없는 게 실제 달구서는 처음 하는 게 첫 테이크잖아요. 그런데 첫 테이크로 간 거를 써야 되니까 황정민 배우님 생각보다 수압이 너무 세서 혀로 누르면서 입 막는 설정으로 막 더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이러고 또 막 이제 나온 더 그지 리얼하지. 예, 막 진짜 와 처음 봤을 때 나 충격이었거든요. 그 장면 보고 너무 무서웠는데. 전 대립하는 장면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 여러 번 조금 대립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세게 맞아, 안 왔을 맞아. 것 같은데 전혀 그리고 없다가 이렇게 무명이 눌러버렸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 그때 황정민 배우님이 그 일광이 토할 때도 토사물을 할 때도 아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오히려. 왜? 난 착한 정의로운 편이니까. 편인 줄 좋은 알았는데 사람이니까. 그치. 당하고 근데 있구나. 이런 표현 그런데 진짜
뭐 됐다. 얘 큰일 났는데 우리 편 남은 애가 얘한테 질 정도면 이제 그치. 아니 큰일 그때까지만 해도 그 무명 또한 그 악마 예. 중에 하나로 우리는 그래서 다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도 났는데 큰일 난 줄 알았어. 외신이 구타로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악마들을 뭐 없애주려고. 전 그래서 우리 편이 최후 보루에 우리 편이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그 좀 그때까지도 그치.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엔딩이었으니까 우리 엔딩까지 다 낚인 낀 거지. 거라니까. 와. 맞아. 그래서 저는 무명 캐릭터가 뭐 성과 악인데 뭐 악이 뭐 더 세고 파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게끔 하려고 그렇게 넣어준 그 역할. 정도 세팅을 한 게 아닐까. 맞는 것 같아요. 또 너무 막 어떻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면은 파워가 있으면 오히려 그렇지. 어, 마을 초입 정승처럼. 그러면은 그렇게 몰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놈 나쁜 놈 중에 좋은 놈인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겨버리면 이 영화가 재미없다고요. 대놓고 곡성이 아니지. 파워가 있으면 또 마블 되는 거죠. 너무 권성징악이가. 마블 돼 마블.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리고 결국 우리는 또 뭐 와 뭐 이겼다 이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몰라. 여기서 다른 왜 장면. 거기서 지금 그럼 리틀 포레스트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죠? 어. 리틀 포레스트처럼 막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막. 뻔하다 그렇게 했을 수 있겠네. 그러네. 근데 재밌어. 이 영화가 참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저는 결국에 나왔던 메인 캐릭터들의 매력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 연기할 때 끝까지 표정이나 우리에게 이런 게 혼란을 주고 맞아. 이게 분명히 끝까지 헷갈리잖아요. 저 표정이 저게 착한 사람의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다 약간 모호한 그런 표현과 액팅을 한 게 약간 되게 중의적인 너무 느낌도 있고. 자 이제 매진. 우리에게 자 악마의 대마왕 쿠니무라준. 쿠니무라. 주날베. 후니무라. 쿠니무라 주날베. 쿠니무라옹. 자 아니 예은 씨 며칠 전에 만났다면서? 진짜요? 진짜? 실제로? 쿠니무라옹? 오. 아, 맞다. 범죄도시 나오잖아. 범죄도시 3에 나오시는데 회식 때 오셨어요. 아. 왜냐 씬이 사실 이렇게 막 겹칠 일이 없이 따로 이렇게 찍으셨는데 촬영할 한국에 때는 본 적이 오셔가지고 없고. 네, 그치. 완전 없고 다른 배우들도 아마 이렇게 겹치는 씬은 아니었어서 항상 통화로만 이게 영화에 보스니까 몇 개 나오시는데. 없잖아요. 어. 근데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식 자리에 만났어요? 있으셔서. 옆에 사진 찍었습니까? 네, 사진 아 여기 나가고 영상 있습니다. 여기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쿠니무라옹님께. 자,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아쿠마 아 그때도 일본어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냥 땡큐 이러고. 아리가또. 곡성 얘기 그때 했었거든요. 오. 곡성 팬 됐다 하면서 이러고 이제. 근데 그렇게 진절머리 내는 작품이라고 하시던데. 근데 그냥 영화 봐도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신 고생 것 많이 같은. 하셨어요. 제일 고생 많이 나 하신 것 감독님 같아요. 욕을 많이 했대요. 찍으면서 계속. 심지어 훈도시도 안 입히는 설정이었는데 자기 맨몸으로 데뷔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훈도시라도 입은 거래요.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 훈도시 갖고 왔는데 원래 훈도시가 좀 비치니까 우리나라 3배로 4겹을 해서 특제 훈도시로 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리고 그거 저희 막 아까 말했던 불쌍했던 장면 있잖아요. 막 떨어져가지고 막 울고 그 장면도 그러니까 나훈재 감독님이 리허설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이제 후반부라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할 거 아니까 설렁했대요. 그러니까 나훈재 감독님이 한 번 갈 거라고 하니 그때 울었대. 아니 근데 맞아 그 장면도 그렇게 악마로 변하는 이러면서 울잖아요, 막. 너무 불쌍하게 안 낚이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저는 이거 지나가는 장면인데 그 닭 내고 할 때 황석정님이랑 그 시장에서. 닭 싸게 하려고 막 내고 하고. 닭 색깔도 다 다르게 대비되게 하잖아. 아니, 그 동네 할아버지처럼. 그 할아버지가 한 거는 블랙. 블랙 닭이고 닭이고. 검은색 닭이고 하얀색 쪽으로 닭이고. 하얀색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또 진짜 눈이 되게 촉촉하세요. 되게 그래 약간 보여요. 너무 막 나이스하신 이런데 중간중간에 장면에서 진짜 막 절벽에서 떨어져서 막 너무 막 눈물 그렁그렁하고 그래서 원래 쫓아올 때도 막 무서워서 그 도망가서 얘기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헷갈렸어.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거기에 나왔던 대박인가라고 아이 있어요. 이동국 그 선수님 아이. 그 아이가 늙으면 쿠니무라준이다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얼굴 되게 닮았거든요. 눈이. 그 되게 자세히 보면 소년 눈망울이시잖아요. 맞아. 거기서도 얼굴이 웅장하게 나와서 그렇지. 맞아. 자세히 보면 눈도 되게 이쁘시고 너무. 쿠니무라주는 정말 일본에서 정말 대단한 배우잖아요. 맞죠. 제가 프로필 봤더니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을 우리나라 하시고. 치면 약간 막 안성기 배우님 느낌인가요? 그러면 국민 배우. 국민 배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뭐 그 영화. 아. 아무튼 그 영화 뭐 봤는데? 제가 이렇게 필모를 봤는데 뭐 끝없이 내려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원로 많은 배우님이죠. 작품을 하셨고 정말 이 영화에서도
정말 우리 모두를 낚은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제 아무튼 그 마귀의 어떤 그 분신의 역할을 할 때도 정말 대단했잖아요. 초반에 그 개랑 같이 이렇게 해서 진정시키고 집으로 등장할 때부터도 느낌이 맞아. 그 무슨 이렇게 범상치 셔츠 하나 같은 거 않았지. 걸치고 이렇게 올렸을 때도 너무 매력 있었어요. 전 그때 첫 장면에서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지. 너 어디서 왔냐고 종거 어차피 안 믿을 거야. 어, 이러니까 말 좀 차라리 뭐 여행이라도 뭐라도 말을 하지.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 그래, 난 그때도 나 혼자 어차피 안 믿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러 말해봤지 너희들이 안 믿을 거야. 난 그렇게 해석하고 보고 있었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이 그 마지막에 이제 정말 변신하고 막 이럴 때까지는 안 보여줬던 거잖아요. 본인의 진짜의 모습을. 그렇지. 와 마지막 너무 그 변신 소름 돋았어. 장면. 와. 그 장면은 처음에 극장 가서 봤을 때 저는 태어나서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원래 좋은 장면인데 저는 그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동굴 장면이 있어야 한다, 없는 게 더 좋다.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치자면 있어서 더 명작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난 좋은데? 수작 정도였는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영화를 갑자기 본 그래서 느낌이어가지고 손톱도 막 자라가지고. 눈에서 막 갑자기 무슨 주황 레이저 같은 거면 이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나온 거야라는 뱀의 느낌. 눈. 자, 우리가 뭐 몇몇 영화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영화에서 한두 편이 우리가 막 정말 끝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도 제가 보니까 막 한없이 흘러갈 것 같은데 이제 대충 마무리하면서 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다 나가겠지만 결국 곡성에서 충격적이었거나 또는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나 그런 장면도 하나씩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이러다가 또 2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또 겹칠 수도 충격적인, 있으니까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장면들은 너무 많으니까. 좀 겹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세요. 저는 저 마지막 많이-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종구 장면이요? 그치. 이제 교차하면서 무명이랑 종구랑 이제 또 간에 만회하고 있고 겹쳐서 이제 교차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악만에 만회하면서 근데 그 장면 너무 이렇게 휘몰아쳐서 이렇게 인상적이었어. 봐가지고 맞아요. 또 그 순간에도 그래서 누가 저 무명이 착한 애야 뭐야? 그 종구는 가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종구한테 그때 끝까지 대립돼가지고 우리도 헷갈리게 만들었죠. 누구 말을 구지한테 믿어야 되게 될지. 계속 보고. 그 장면 전화로 현혹되지 말어 이러고 있고. 그래서 더 현혹됐던 것 같아. 그 말 들으니까 현혹된다는 게 어떻게 꼬임을 당하는 거니까 되게 무명을 좀 그렇게 꼬는 사람, 이렇게 낚는 사람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맞아? 이러면서 또 너무 강렬한 그 악마로 변하는 그 장면이 전혀 유치하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완벽했다. 저 마무리 이상으로 좋은 마무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 저의 뭐 장면은 그랬습니다. 충격적인 장면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안 나왔던 장면 뽑자면 그 장면도 좋았는데 와이드 앵글에서 너무 좋았는데 황정은 배우님이 소위 말해서 힘싸움에서 밀리고 나서 차로 가면서 하나씩 막 나방 같은 거 나가올 때 내려가지고 막 그 와이드에 안개 낀 정신없이 정말 아무도 막. 없는 그 혼자 막 거리에서 무서워서 막 그 장면 때문에라도 그 분위기가 압도적이기도 했지만 진짜 낚였어요. 진짜 그 장면 보면서 우리 영웅이 이렇게 낚이는구나. 끝나는구나. 끝나는구나. 이제 맞아. 우리 이제 곡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도망갈 때 너무 비겁해서 막 화났어. 네. 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럴 때 현혹되지 살아야 되니까, 마서. 먼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종구를 지켜야 되는데 왜 도망을 그러니까 가는 거야? 초반에 등장할 때 운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거 할 때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잖아요. 거의 막. 큰일 토 한 번 났다는 하고 느낌으로. 토 한 번 하고 그렇게 아니, 토가 좀 강렬하긴 했지. 맞지. 나는 지금 민찬 씨랑 연 씨가 얘기하는 거 듣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진짜 영화가 재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메인 충격 장면이라면 서브 충격 장면들이 예를 들면 번개 맞아서 죽는 장면 그리고 첫 장면에 그 가족들 다 살해하고 수갑찬 채로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또 피타면서 죽잖아 그 장면들 그리고 그 외진이 사슴 노루 막 뜯어서 먹는 장면 그리고 또 이제 좀 재밌는 장면 하면 이것도 기억이 남거든. 맞아요. 차에서 하다가 딸한테 그건 정말 최고의 그 포인트죠. 장면 너무 그리고 막 그거랑 비슷하게 놀라는 장면 중에 2번 정도 그 잠 깰 때도. 그러니까 악몽 그거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이게 군데군데 계속 그러니까 쉴 틈을 안 줬던 것 같아. 저 하나 더 장면 생각난 게 그 김환희 배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자다가 두드러기 발견하는 맞아. 치마 들쳤어. 그치 뭐 하는 짓이요? 소름 돋았어가지고 아빠한테
그 일기장부터 그 빌드업이 장면 있잖아요. 너무- 일기장 볼 때부터 맞아. 어둠에서 빌드업 있다가 이제 그게 시작된 거라. 되게 무섭게 너무 소름 느꼈어. 돋았어. 시방 딸내미 치마를 뒤지고 뭐 맞아 하는 맞아. 거예요? 대답을 하라고 시골로 가잖아. 맞아. 그 장면 너무 소름 돋았어. 욕을 하죠. 하라고 그래 진짜 잘했어. 아 근데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종구 저 멀찍이서 이러고 평상에 떨어져 있고. 엄마랑 이러고- 할머니가 말리고 저기 끝에 서 있는 너무 짠한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하면서 되게 이입해서 막 어떡해 이러면서. 그리고 다시 장면 그거 너무 좋았어. 돌아왔을 때 이미 난자돼 있고 막 효준이 막 이거 갖고 있을 때도 와 진짜 그 아이가 했던 장면 다 너무 맞아. 다 좋은 장면. 킬링 너무 포인트 잘했어. 나가고 너무 잘했어. 맞아요. 저도 뭐 지금 얘기한 장면들도 다 인상적이고 곳곳에 그런 정말 충격적인 또는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저도 그 뭐 효진이 처음에 발응했다고 하고 왜 첫 샤우팅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막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계속 누워서. 그러다 이렇게 효진이 처음 나올 돌아볼 때- 때 있어요 갑자기.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너 그랬지 하면 인정할 때도 너 고개만 끄덕이다가 신뢰와 안 네. 잃어버렸냐 뭐 그 얘기할 때. 처음에 부정하다 고개는 끄덕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고개 이렇게 돌리고부터 시작할 때부터는 완전 그 동물의 왕국이 계속 효진이 나올 땐 계속 동물의 오, 왕국이었대요. 그거 되게 이상했어요. 뒷배경이 네. 계속 동물의 사자랑 막 그 뛰어가는 장면 얼룩말이랑 막. 오.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게 영화가 잘 만든 것도 있는데 로케에서 먹고 들어간 것도 있고 그 안에 세팅해놓은 뭐 처음에 외지인 집도 그렇고 그 미장센이 맞아.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저는 이것까지는 이번에 알았는데 놀랐던 게 실제 냄새도 역했으면 좋겠어서 냄새도 그렇게 습하게 그러게요. 만들었대요. 일부러 배우들이 닭을 들어갔을 섞었다고 때 하더라고요. 진짜. 그 닭을 정말로 썩혀서 배우들이 들어가면 그 냄새 냄새 날게끔 나게. 실제로 막. 그 표정이 나게끔 하려고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변태다. 좋은 의미로 저는 그러니까 저런 영화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집요한 멋진 것 영화였어요. 같아요. 집요했어요. 자, 오늘 뭐 곡성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뭐 정말 기회가 있으면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작은 장면도 얘기하면 또 그것도 또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의미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안 했던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로 호러라는 장르를 처음 같이 해본 것 같아서 하면서 소름 몇 번 돋았거든요. 외연 배우님 보여주기도 했지만 좀 이게 무서운 저희가 이제 여름철이기도 하니까 자, 오늘 돌아와서 잠들 잘 주무시고. 잠잘 자겠습니다. 아 장문 멈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